네, 반짝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 만한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 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서초중앙PB센터 길건우 FC와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갈 테마 열어보기 전에요. 네. 종목 AS 받아볼 시간이죠. 네. 먼저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고 저와 하지 않았을 때도 이미 수익률 정말 높았던 종목으로 SPG를 언급해 주셨어요. 또 점검 한번 해주시죠. 앞에서도 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하셨잖아요. 최근에 이제 로봇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실적이 조금씩 찍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SPG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 전문 회사. 근데 감속기 같은 경우가 2차 전지를 저희가 사실 만들 때 가장 큰 원자재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잖아요. 로봇을 만드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감속기입니다.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요. 반대로 영업이익률은 거의 30%가 넘어가거든요. 그 SPG 같은 경우는 이걸 국산화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고가 22,000원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저는 10월 달에 또 다른 로봇 감속기 업체가 하나 더 있어요. SBB테크라고 10월 달에 상장을 하거든요.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시기 전후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동반 수혜를 또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계셨는데 뭐 최고가 때 못 파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고, 지금이라도 저는 아직 로봇 관련 뭐 감속기나 로봇 관련 주들이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저는 SPG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BB테크의 상장과 관련해서도 SPG도 그때 다시 곽강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점검 받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갈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어제 블랙 먼데이를 지나서 삼성전자 그리고 LG 엔솔의 등락에 따라서 지수가 계속해서 변동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은 뭐니 해도 이 문 대통령의 저출산 관련한 이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종목들이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제로투세븐만 보더라도 사실 네. 5거래일 만에 반등이고 많이 장중에는 26%가량의 급등세를 나타냈어요.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소폭 축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15%대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 관련한 문구용품 오로라, 투비소프트, 아가방 컴퍼니, 골드앤 NS도 현재 구간에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테마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출산에 기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떡해요. 네, 저도 기여하기 싫은데 네. 저도 이 2분기 OECD 국가 꼴찌가 됐다는 걸 네. 들었는데 저도 네. 사실 그중에서 기여하고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저는 애가 둘이 있어가지고 반대로 기여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조금 이슈가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사실은 저출산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서울이거든요. 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5년간에 한 15조 정도를 투입을 해서 뭐 안심 돌봄, 편한 외출, 뭐 힐링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 보면은 유아 의료랑 유아용품은 꾸준하게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게 테마적으로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 이게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컨텐츠 관련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애들이 입고 먹고 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먹는 게 있습니다. 뭐가 제일 나을 것 같으세요? 엄마 입장으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엄마 입장에선 지금 당장 현실적인 거. 먹는 거. 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 먹는 게 조금 제일 낫다라고 봐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해요. 한 일주일 정도 보면은 그것만 일주일을 보는데 일주일 지나면 그걸 안 봅니다. 또 다른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60% 가까이 빠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가방 컴퍼니가 이제 대표적인 유아용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아용품 관련주들도 고점 대비하면 거의 4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가 정부에서 어느 정도 금전적인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먹는 거를 좋은 걸 먹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출산에서 저는 이 먹는 섹터가 사실은 가장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최근에 환율 부담 저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환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섹터가 이 저출산 섹터다라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에 대한 부담이 적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니들이 먹는 거에 아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 해서 이번에는 매일 유업을 꼽아 주실 거죠. 네, 먼저 이렇게 오픈한다고.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 있겠지만 저는 매일 유업이 조금 낫다라고 봐요. 우선은 저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하면 40% 정도 빠졌는데 매출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거든요. 작년 매출이 한 1조 5천억 정도 했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이 1조 6천억이에요. 매출은 늘었어요. 영업이익도 크게 손실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한 870억 정도 벌었는데 올해가 한 750억 정도 예상하는데 주가는 거의 40%가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뭐 이 안에 유기농 우유, 상하 목장으로 애들 키우시는 분들 다 알아요. 상하 목장. 그래서 일반 우유보다는 일반 흰우유 애들이 잘 안 먹거든요. 이거 많이 사실은 최근에 매출 많이 올라왔고요. 앱솔루트 명작, 그러니까 분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메일유업의 알짜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앱솔루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특수 분유 시장에서 국내 최다 17개 품목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꾸준하게 그래도 갈 수 있는 그다음 기업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서 목표가는 한 6만 원 선으로 대응하시고 손절 라인은 5만 원으로 책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모르지만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특수 분유와 관련해서 메일유업 모르신 분들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는 6만 원, 손절 라인은 5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다음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건우 팀장님이 갖고 오신 테마로는 니켈. 네. 제2의 요소수가 되나 비축량이 상당히 줄었다고 해서 또 관련한 종목들이 어제 이미 한 차례 오름세를 나타냈어요. STX는 어제 상한가 흐름 나타냈고 오늘도 맞아요.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STX 중공업도 그렇고요. 네. 세아특강, 서아특강의 경우에는 1%대 특수강, 1%대 오름세. 근데 현재 구간에는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종목들이 좀 있어요. 네. 테마 어떻게 보시죠? 니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흐름보다는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제 니켈 같은 경우에는 비축 대상 물자로 지정이 됐어요. 이 비축 대상 물자라는 건 뭐냐면 이게 없어지면은 사실은 타격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소수가 사실은 저희가 너무 일상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없어졌을 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디젤차는 요소수 없으면 못 가요. 또 반대로 니켈이 없으면 전기차 생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비축 대상 물자로 지정을 했는데 지정이 되면은 60일 정도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정부 목표 그 수치를 보니까 70% 정도밖에 비축을 안 하고 있고요. 중국 의존도가 또 100%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IRA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받으려면은 내년부터는 거기 들어가는 부품 원재료 비율을 미국 또는 FTA 관련된 나라에서만 가지고 온 걸 허용한다. 근데 이 비율 자체가 40에서 5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추면은 말 그대로 정부 보조금을 못 받고요. 자동차를 파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니켈은 앞으로도 뭐 최근 들어서 흐름들을 보면은 니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의 움직임들도 보이고 나라들의 움직임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보시라는 의미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최근 니켈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겠다, 가격 전략 이렇게 봐라. 네, 전 STX는 말고 LX 인터내셔널. 왜냐면 최근에 이제 기존부터 인도네시아의 석탄 광산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석탄 가격도 또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안으로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세계 최대 니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올해 인수를 또 추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LX 인터내셔널을 꾸준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2거래일 연속 기관이랑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에 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도 있고 수급도 좋고요.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목표는 5만 원, 손절은 3만 5천 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2의 요소수 니켈 관련한 종목으로 LX 인터내셔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서초중앙 PB센터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